재미있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엘 위투라는 분이 있는데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이제 그 북미 이 제네바 협정과 그 이행 문제를 담당했고, 현재는 이제 그 38로스 북 관련된 전문 사이트죠. 여기 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핵 문제와 북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가 2025년 10월 말쯤에 책을 냈어요. 그 책은 이제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 정책의 실패와 그 후과라는 거고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의 제네바 협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위 회담의 실패까지 미국 대통령의 북핵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엘은 책 출판 직후에 38로스가 주최한 그 자담에서요, 이 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네바 협정 1994년인가요? 북미 이 코메니케 1999년일 겁니다. 그리고 육자회담 2005년 9.18이죠. 이러한 그 성사와 그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바마와 트럼프가 그 여러 대통령 중에 부시나 클린턴보다는 이 북핵 문제에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때는 이제 북이 그 임기 동안에 어, 아주 괄목할 만한 그 북핵 무기를 사실상 개발을 완료했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북과 대타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네바 협정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하원이 제네바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이죠. 그걸 거부하면서 제네바 협정이 파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1999년이죠. 클린턴 2기 말기에 어, 그 클린턴 정부의 핵심들이 이 방북을 하고 또 조명록인가요? 북의 2인자죠. 워싱턴을 방미하면서 조미 커뮤니케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런데 바로 2000년에 이러한 조미 커뮤니케 합의를 한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미 커뮤니케를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부시 1기 때 이 고위 관계자가 북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를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북이 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북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제네바 협정은 무효다. 그리고 북미 커뮤니케에 관해서도 이행을 거부한 거죠. 사실 이제 제네바 협정은 미국과 북이 동시에 하는 거야 되는데 미국이 자기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북이 핵 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탓할 수 없었지만 미국은 그런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북미 대화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 2기죠. 2005년 그래서 북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육자 회담을 하게 되고 그게 9.19 합의인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합의 이후에 미국이 갑자기 이 북의 자금이죠. 자금을 방코 델타 뱅크죠. 방코 델타 뱅크 북의 자금을 동결 압류했죠. 여기에 북이 반발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됐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 북의 자금이죠. 방코델타 아시아 그 자금을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육자회담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타결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오바마 정권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대화를 전면 중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어, 그 대화를 시도를 한 거죠.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그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정책도 아닌 단순히 태도에 불과했다. 그래 이러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오바마 8년 동안 임기 동안에 북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또한 조엘에 따르면 북이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단계별 상응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얘기하는데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했고 그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만났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카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모든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재를 철회하려면 영변 핵실험,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외에도 추가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은 쌍방 간의 대화가 파탄이 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특히 하노이 회담 때에 이 시기에 하노이 회담할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아, 하원이죠.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그 수사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러한 기득권이죠.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데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아, 그 대타협을 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과 대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세 차례나 트럼프와 그다음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지만 어, 지금까지 뭐 특별한 타겟, 그죠? 타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가 그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엘이 몇 가지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클린턴 때 제네바 그 협상하기 직전에 1993년인가요? 클린턴이 북의 쪽집게 공습이죠. 북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다가 장사장터나 이러한 북의 그 보복의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 2016년이죠. 오바마 임기 말이죠. 임기 말에 북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북의 핵무기를 기습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시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9.11 테러 때 여러 개로 쪼개진 미국의 정보 단위들이 이 정보의 상호 공유를 실패함으로써 9.11 테러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책으로 하나는 이제 국토안보부죠. 미국 국내의 테러를 막기 위한 국토안보부와 함께 16개의 미국의 국가 육해공군의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국가정보국을 만들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북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이러한 폭격이죠. 이러한 거를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정보당국은 기습 폭격을 하더라도 북의 핵무기의 85%만 제거할 수 있다고 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016년 때 되면 북이 핵무기를 다양한 아, 발사 수단이죠. 다양한 발사 수단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가 확인되는 지상형이죠. 지상의 고정 사일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일로의 형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트럭이죠. 이런 트럭에 적재하는 이러한 이동식 핵무기, 또 열차죠. 열차에 적재하고, 이 당시에 또 선박이나 강이나 바다의 선박 이런 데도 이제 해서 이동식을 하기 때문에 100%의 핵무기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85%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단 한 발이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발이라도 한국이나 일본이죠.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나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주요 타겟이 될 텐데 이 당시에 물론 괌이죠. 괌도 타겟이 될 수, 단 한 발이라도 투하될 때는 작게는 수십만 명에서 그죠? 많게는 수백만 명. 서울 상공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수백만 명 이런 막대한 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사실은 이제 전면전에 가까운 지상군까지 파견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북이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기습 공격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집게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뭐 쪽집게 공격이니까 그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쪽집게 공격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북의 그 핵 무기와 핵 개발 시설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일시에 그 파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사정포, 장사정포도 이 보복을 막기 위해서 파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의 지휘시설이죠. 통신이나 지휘시설도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쪽집게 폭격을 하더라도 핵시설과 북의 보복수단, 그다음에 통신 지휘시설 이것들을 할때 약 1000개죠. 1000개 정도의 이 미사일입니다. 그죠? 1000개 정도의 정밀 폭격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이 상당수, 그죠? 반 이상은 그 전투기죠. 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대지 미사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투기에 대한 공격 보복이죠. 그래서 그 방어망이 되겠죠. 북의 방공망 이것도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쌍방간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많은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복을 우려해서 북에 대한 기습 공격을 클린턴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 포기했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죠. 미국 본토, 그죠? 미국 본토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와이, 괌, 주일미군까지 온갖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북이 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최근에 북이 어, 그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이죠. 그죠? 잠수함 발사. 서브머린 발라스탄. 그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서브머린 발라스틱 런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그 핵무기 공격 제거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엘이 그 미국의 이러한 그 협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미국은 초기에 북과 진지하게 대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북과 대타협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러한 식의 커다란 빅딜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관료들은 되게 무사안일적인 생각을 신사협정, 북에게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뭐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러한 말이죠. 구두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대신에 북핵을 제거하려고 했다. 미국은 말만 약성하고 북에 대해서는 실제로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핵무기 제거 후에 체제 전복을 당했던 리비아 모델과 유사하죠. 그래서 리비아에게 말로 리비아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말로 하고 리비아는 실제로 이제 핵 개발을 중단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반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전복을 시켰죠. 이게 리비아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국가안보보좌관 리비아 모델을 언급함으로써 북이 이 대화 중단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반발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이 이 리비아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정부 내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그 속임수죠. 리비아 모델 이런 것들에 북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북이 리비아 모델은 북에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심지어 북의 우방이죠.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이러한 국제 제재를 극복하고 핵무기 개발한 성공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외교적인 승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선거를 통해서 번갈아 들었었죠. 정권 교체. 그래서 매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책 수립 때까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소위 말해 이때 대북 정책이나 북과의 접촉이죠. 협상이 중단되는 거죠. 그 사이에 북은 그 틈을 노려서 꾸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제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쩔 때는 협상을 안 하다가 오바마 때죠. 어떨 때는 트럼프처럼 열심히 하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그 협상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 정책의 불안을 전면적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은 최고 지도자가 일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핵 개발을 계속 나아갔다. 즉 미국은 대북 문제에서 진퇴, 전진하다가 후퇴하는, 그 협상하다가 협상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를 반복했지만 북은 계속 전진했다는 거죠. 미국과 대화 중에 미국과 대화가 잘 될 때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거죠.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멈춰놓고 그러다가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때는 다시 또 그 핵무기 개발을 나아가고 그래서 북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지 절대로 후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 핵무기 개발에 완료해서 북이 외교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신사협정을 통해서 자기들은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 핵무기를 제거할 것 이러한 이제 전술을 썼는데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말 대 말, 행동 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말속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말로 약속하면 북도 말로만 약속한다는 거죠. 미국이 행동으로 약속하면 북이 그때 행동으로 약속하고 이 행동도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 원칙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실질적인 양보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미국이 자신의 그 본토에 대한 북의 핵무기의 공격을 우려하죠. 그래서 이게 북의 핵무기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관료들, 민주당 정권, 바이든이나 현재 트럼프 정부 모두 다 현재 중요한 거는 이 북핵의 완전 폐기, 이것보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이 북핵 폐기로 가야 되지만 당장 중요한 협상의 목표는 북미 간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군비 통제, 즉 핵 군비 통제 혹은 핵 군축 문제라는 거죠. 사실 북도 핵무기 재고, 비핵화는 논의 의자가 될 수 없고 이제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전쟁의 통제, 핵무기 통제 하나 군축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미국과 북이 의제, 장기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의제에 대해서는 군비 통제나 군축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북미 간의 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은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하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중국 봉쇄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그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에 대한 그 지원이죠. 지원을 해주면서 북이 거기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너무 좋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북이 대화를 한들 미국이 북에게 실질적으로 준 카드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 대화를 하는 건 현재 사진 찍기에 불과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북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
북에 대해서 과거처럼 북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조선이 미국과 대화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중러 이 3자의 그 연대 전선이죠. 이 전선이 확고하게 있는 한 어, 조선이 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면에서 조선과 미국이 핵 군축 문제, 핵 통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루비오죠. 루비오는 상원 의원으로서 국무장관이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동시에 겸한 사람이 이제 키신저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국무부 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엄청난 권한인데 이 두 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루비오가. 그래서 루비오도 의회에서 북핵 제거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당장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험, 리스크 리덕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스크 리덕션 이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즉 핵 통제, 핵 통제 회담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해결되거나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 아, 북이 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고 그 주요 의제는 북핵 무기의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당면에서 핵 통제죠. 핵 통제. 서로 핵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평화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